진정한 자기애를 찾는 여정에서 단순한 독서나 자기 긍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윤기 밝힌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거나 에너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는 이러한 개념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을 마치면 자기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끌림이나 반감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람, 즉 사랑이든 실망이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자신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짜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거울을 사용하여 관심과 치유가 필요한 내면 3개의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찾는 여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 세계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거울의 법칙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안에서 감정의 폭풍을 일으킬 때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소위 그림자, 즉 당신의 성격의 숨겨진 측면의 투영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시나리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끌리는 것을 알아차리십니까? 아니면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열심히 피하고 있습니까? 둘 다 당신의 내면 세계의 특징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 즉 억누를 수 없는 끌림이나 강한 반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비춰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의 어떤 자질에 감탄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나타내거나 개발하지 않은 특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엄격한 계획에 따라 살고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직접성과 자발성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이 불편함을 유발합니까? 어쩌면 당신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억누르거나 자신에게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오만함에 짜증을 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신 자신이 때때로 표면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월감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자신에게 절대적인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서조차 열심히 숨기는 자신의 측면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을 던지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최고의 선생님이 됩니다.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의 길로 당신을 안내하는 도로 표지판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종의 카르마적 거울로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의 부분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이 중요한 교훈을 배울 때까지 비슷한 관계를 당신의 삶에 반복해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우리는 차례로 그들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종 그들의 행동과 우리에 대한 반응은 그들의 내면의 모순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충동적인 방어나 공격성을 피하면서 더 큰 공감과 평정심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세계가 우리 내면 상태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진정한 인격 변화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내면 작업의 진정한 목표는 반복되는 행동 패턴과 반응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제 관계에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깨닫는 즉시 억압되거나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성격 특성을 의식적으로 통합하여 이 측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통합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판단 없이 그러나 진정한 관심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호기심 많은 과학자처럼 대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는 당신에게 격렬한 감정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조화롭고 건강한 관계는 이 깊은 내면 작업을 수행했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래된 상처와 트라우마가 아니라 통합되고 치유된 성격 부분을 반영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상호 완전성과 자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연결을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자기 인식과 자기 개선의 길을 통과한 후에야 가능해집니다. 부족함이 아닌 온전함의 상태에서 사랑할 때 당신의 관계는 감정적 의존의 형태가 아니라 상호 성장과 발전의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자급자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밀어내는 당신의 성격의 어두운 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타인의 눈에서 열심히 숨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그림자이며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성격에 통합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콤플렉스와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의 오만함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난다면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만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을 굴욕시키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이 끌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사랑해야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부정적인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재능과 숨겨진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갈라놓고 당신이 추구하는 깊은 연결로 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면의 분열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도록 만듭니다. 누군가를 가혹하게 비판할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토록 강한 짜증을 일으키는 자질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가장 강렬한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안에는 귀중한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연약함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취약성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공과 인정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야망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격의 그림자 측면은 낭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종종 파트너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 나타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억압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표현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지배적인 성격에 억누를 수 없이 끌린다면 당신 자신 안에 더 큰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려는 열망이 숨겨져 있는지 자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파트너를 끊임없이 찾는 것은 보살핌과 관심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방해 행위는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꾸준한 과정입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면 멀어지게 되어 미리 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차례로 통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파트너의 모든 제안, 심지어 합리적인 제안조차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우연이 아니며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가 만들어낸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려면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기 비난을 버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강한 반감을 일으키는 특징을 발견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특징이 내 자신에게서 어디에 나타나는가? 자기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층적인 자기 인식을 위해서입니다. 통합은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억압된 측면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창의적인 잠재력을 억눌렀다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했다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취약성을 드러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한때 거부되었던 성격의 일부가 힘의 원천으로 변모하여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당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에 감사를 표하고 연민으로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를 밝히십시오. 이 내면의 대화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혁의 위대함은 놀라운 역설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람은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결점에 굴복함으로써 그는 더 진실해집니다. 바로 이 진정성이 깊고 진실한 연결을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의미 있고 완전한 관계는 두 사람이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성격에 조화롭게 통합하는 빛과 그림자의 풍요로움으로 완전히 만날 때 꽃을 피웁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파트너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을 자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에게 즐거운 감정을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모든 갈등, 모든 행동, 모든 실망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사랑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자기 인식의 매혹적인 여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버려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관심이 필요한 오래된 치유되지 않은 버려짐의 상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파트너를 추구한다면 당신 안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사랑을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닌 자기 개선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 꿈은 필연적으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기쁨과 편리함의 원천으로만 볼 때 우리는 사랑의 더 깊고 변혁적인 잠재력을 놓치고 있습니다. 관계는 마치 강렬한 삶의 코스와 같으며 우리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가장 진실한 거울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특정한 교훈을 가져다주며 당신이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한 그 교훈은 다른 배우들과 함께 그러나 같은 본질로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낭만적인 모험의 역사를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겉으로는 완전히 다른 에피소드를 통합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반복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파트너의 품에 안겨 있거나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시나리오는 심층적인 자기 분석에 대한 초대이자 치유가 필요한 숨겨진 영혼의 상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착 이론은 어린 시절 가까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초기 경험이 성인기에 재현되는 안정적인 행동 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합니다. 어린 시절의 사랑은 영구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배웠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영구적이지 않음을 당신의 관계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친숙하고 습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가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에게 구름 한 점 없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분 좋은 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것의 진정한 목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림자에 남을 당신의 성격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친밀한 순간에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방어 메커니즘 및 표현되지 않은 욕망이 드러납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누가 옳은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발언에 대한 당신의 과도한 짜증은 깊이 뿌리박힌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억누를 수 없는 필요성의 뒤에는 거부당할까봐 느끼는 공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개선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가장 강한 유대조차도 우리 자신의 영혼의 비밀을 드러내는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억누르거나 부인하는 자질을 구현하는 사람들에게 억누를 수 없이 끌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무한한 자유에 감탄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날개를 펴고 삶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끊임없는 창의적인 잠재력에 매료된다면 당신 안에는 세상에 나와 자신의 표현을 찾기를 열망하는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가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애착은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는 길을 나타내는 일종의 나침반입니다. 사랑에 대한 실망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더라도 실제로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인식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나타냅니다. 관계가 끝나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파트너를 비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자문합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삶에 대해 굳어지고 실망하게 될지 아니면 더 현명하고 통찰력 있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파트너는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의 번영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모든 문제는 장애물이 아닌 시야를 넓히고 내면의 한계를 극복하며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깊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환경이나 완벽한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하는 거울로 사용하여 지속적인 자기 개선 과정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는 항상 파트너 운이 없다 와 같은 상투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왜 나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시작됩니다. 사고방식의 이러한 전환은 당신이 잃어버린 힘과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돌려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개인적인 성장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쾌한 사실을 직시하고 확립된 신념을 제고하고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기에 대한 보상은 큽니다. 그것은 더 진실한 관계이고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이며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오는 사랑을 주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관계에서 같은 시나리오에 빠지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필요한 내면의 상처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관심이 필요한 오래된 감정적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파트너를 끊임없이 찾는 것은 당신 안에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악순환을 끊어 더 건강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관계를 당신의 삶에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독성 모델은 당신의 삶에서 수학적 정확성으로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바꾸지만 주요 시나리오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쁜 운명도 우연도 아니며 당신의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는 심오한 내부 프로그램의 논리적 결과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고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흡수합니다. 따라서 업적에 따라 사랑이 조건 지어지는 분위기에서 성장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애정의 표현에 비판이 수반된다면 특정 수준의 갈등이 존재하는 관계에서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인다는 널리 퍼진 의견은 우리가 파괴적인 행동 모델을 반복해서 재현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숙련된 프로그래머처럼 고통을 가져다 주더라도 친숙한 감각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 이전과 고통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상황에 무심코 빠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가득 찬 매혹적인 영화처럼 당신의 관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줄거리, 어떤 주제가 반복해서 화면에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끊임없이 버려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석처럼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에게 끌리나요? 당신은 자신의 자아를 잃고 관계에 자신을 완전히 녹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숨겨진 감정적 상처를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관계 모델의 뒤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같은 제한적인 신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속임수를 쓰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온다면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충성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자주 괴롭힌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그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과 상황을 끌어들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러한 행동 모델이 심리학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구조 자체에도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의식의 깊은 바퀴 자국을 내는 것처럼 강한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속적인 인식과 습관적인 행동 모델을 반증하는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운동은 감정적 방아소에, 즉 불균형적으로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상황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의 사소한 지연은 버려질까봐 느끼는 깊은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당신의 외모에 대한 부주의한 언급은 오래된 불안감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아소에는 가장 깊은 상처가 보관되어 있는 우리 영혼의 가장 은밀한 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창과 같습니다. 치유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자기 비난이 아니라 이러한 파괴적인 주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의 희생자로만 자신을 보는 한 그는 부정적인 경험을 무한히 반복하도록 운명지어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달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악순환을 끊는 핵심 단계는 잃어버린 몸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의존성은 다른 형태의 중독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습관적이고 강박적인 행동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특정 신체적 신호가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 연루되기 전에 이러한 신체적 감각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흥분, 기만적인 안전감 또는 친숙한 보호에 대한 거짓된 감각이든 말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면 자동 반응을 중단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주변 사람과 자신 모두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에 녹아드는 경향이 있다면 자신의 정체성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의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가 끊임없이 나르시시즘적인 성격에 끌린다면 어떤 행동이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경계는 자기애의 표현이며 파괴적인 패턴을 중단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불편함을 유발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선택할 용기를 낼 때 시작됩니다. 익숙한 서식지가 드라마와 감정적 격렬함이라면 처음에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반응입니다. 이 순간에 새로운 신경 연결, 친밀함을 경험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방식이 형성됩니다. 확립된 행동 모델을 극복하는 것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가 다시 친숙함으로 유혹할 때 이전의 습관이 돌아올 순간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시나리오의 반복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토대를 강화합니다. 신경 가소성 덕분에 뇌는 변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고 신중한 결정은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재구성합니다. 진정한 목표는 완벽한 관계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는 인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뿌리박힌 무의식적인 충동의 힘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오늘의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필요나 의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내면의 자유 때문에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찾아야 할 보물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예술 작품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사랑은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찾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처음에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헛되이 외부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상태에서 살 때 당신의 관계는 고통의 원천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의 조화의 진정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발견과 성장으로 가득 찬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종종 사랑이 우리에게서 오는 외부의 힘이며 선택된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운명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형성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이 낭만적인 이야기는 우리를 수동적인 기대와 의존의 위치에 놓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차리고 선택하고 사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근본적으로 왜곡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외부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끼기 위해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한 당신은 불만족의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금이 간 그릇처럼 당신은 결코 가득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랑은 항상 일시적이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조건화되며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당신 자신이 사랑의 주요 원천임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하거나 위협을 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애는 완벽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며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세운 벽을 허물 때 무조건적인 자기애의 실천은 당신의 가치를 업적, 외모 또는 성공으로 측정하도록 가르쳐온 세상에서 진정한 혁명이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순간과 승리의 순간 모두에서 자신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친한 친구에게 대할 것처럼 자신을 동정심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에 관계없이 당신의 내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과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당신은 외부 관계의 역학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족함이나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충만함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기를 멈추고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관대하게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더 이상 필사적으로 사랑을 찾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완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서 키워온 행복을 나눌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자존감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을 소중히 여길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끌림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행동이 자신의 결함에 대한 느낌에 의해 움직일 때 당신의 삶에는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면의 조화와 온전함의 상태에서 나올 때 당신은 당신의 자기애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감정적 의존에 기반한 끌림과 깊은 내면의 일치에서 비롯된 끌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나르시시즘은 깊이 뿌리내린 불안감, 즉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진정한 자기애는 자신의 모든 장점과 단점, 인간 본성의 완전함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명확하고 더 큰 연민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변혁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기 연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슬픔, 분노 또는 수치심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와 친절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은 즉시 수정해야 할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인간적인 경험의 일부이며 삶의 여정에서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수용은 당신의 내면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언젠가 도달하게 될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상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을 사랑하기가 특히 어려운 날들, 즉 자기 비판의 오래된 습관이 다시 나타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당신을 낙담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매번 의식적으로 깨닫는 것은 사랑을 위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 소외의 순간 후에 자신에게 돌아갈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 즉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당신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가장 놀랍고 언뜻 보기에 모순되는 사실은 외부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자마자 당신은 갑자기 그것이 항상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속에 끊임없이 있으면서도 바다를 찾기 위해 헛되이 몸부림치는 물고기의 상황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당신은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임무는 보물처럼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수세기 동안 신비주의자들과 현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심오한 진실에서 비롯되어 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상호작용, 모든 만남, 모든 덧없는 순간은 당신의 본성의 근본적인 기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은 완벽한 행동이나 어떤 기준에 부합함으로써 얻어야 할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모든 장점과 단점,
자신의 성격의 모든 밝고 어두운 면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무도 당신 자신만큼 깊고 포괄적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이것이 이해의 주요 열쇠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러한 깨달음이 당신의 의식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 사랑은 고된 탐색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당신의 존재의 본질을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변모할 것입니다.